예,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취득세, 그 중에서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과세 표준은요, 일단, 그 다음에 세율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딱 나오면요, 그 뒤를 딱 보면은 세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세율아, 과세 표준인 내가 앞을 가는데 너 잘 따라오고 있지?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율과 실입니다. 과세 표준을 구해야 곱하기 몇 퍼센트 세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유상취득이다 할 때 뭐 증여는 3.5%, 상속은 또 2.8%, 그리고 유상취득은 4%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율들을 곱하려면은 앞에 이게 확정이 돼야죠. 그래서 얼마짜리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취득 당시, 그래, 취득했을 때 가액이다, 금액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적어놨습니다. 그래, 취득 당시에 가액을 한다. 그래, 그렇겠지. 뭐 취득했을 때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뜬금없이 아니 연부 금액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 여기에요. 처음에 법을 보시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자, 일단은 연부 금액인데요. 연부 취득입니다. 연부 취득, 취득세에서 한번 나왔죠? 예. 자, 연부 취득은요, 장기 할부 취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뭐 2년 이상 그런 계약으로 해가지고 장기로 돈을 소위 말하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내는 거, 이게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연부 금액은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그죠?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부는요, 2년 동안에 장기 할부로 내니까, 자, 1회차 첫 번째 1,000만 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분할해서 할부금을 계속 내겠죠. 그러면 1회 1,000만 원 냈을 때 이게 바로 하나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곱하기 몇 퍼센트 세율을 곱해가지고 취득세 내고, 두 번째 1,000만 원 냈을 때 또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취득세 내고, 이런 식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연부 금액, 이렇게 1회차 1,000만 원 속에 계약 보증금이 들어있다. 그럼 이것도 포함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부 금액은 연부 취득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계약 보증금도 거기에는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중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하면서 지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 표준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취득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취득은요, 승계 취득, 원시, 간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또 승계 취득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유상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상 취득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는 자주 나왔습니다. 뭐 간주, 원시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승계 취득 중에서 무상 취득을 볼게요. 상속 증여 기부, 이게 무상으로 이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이 이제 과세 표준인데,
시가 인정액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무상 취득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가 인정액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그런데 상속은요 처음부터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인정액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 인정액 이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시가 인정액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이다. 이게 바로 시가 인정액이고 그 종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 가액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 표준액 이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인정액 받고요. 이걸 모를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돼 있죠. 무엇이 과세 표준이, 무엇이 무상 취득이, 승계 취득이. 그런데 상속은 시가 표준액으로 바로 가라. 그럼 시가 표준액은요. 토지는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아파트 맨션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가격이 바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시를 하죠. 예, 그 금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상취득. 자, 중요한 거 유상취득으로 왔습니다. 유상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 또는 교환하는 거. 자, 이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그래. 그럼 취득 당시의 가액이 뭐니? 하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10억을 돈을 주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 아닙니까? 뭐 다른 기준 시간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지급한 그게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하면은 오케이 맞는 말. 자, 그런데요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 이겁니다.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요 직접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은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내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10억 돈을 줬죠? 그게 바로 직접 비용이죠.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들. 그게 바로 직접 비용. 그런데 간접 비용,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짜증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한 6개 정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간접 비용은요, 딱 봤을 때, 야, 이런 것까지도 과세 표준에 넣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봐야 되나? 그런 시리즈들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온다. 근데 요것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취득대금 일시불에 따라서 할인액을 우리가 할인을 받았다. 자, 우리가 상가를 사면서 내가 007 가방에 말이죠. 10억을 들고 매도자한테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쫙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가 10억 지금 바로 줄 테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딴 거 필요 없다. 내가 한 방에 줄 테니까 할인 좀 해다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흔쾌히 좋다. 10억에서 5천만 원 빼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인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이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냐, 아니면은 할인된 금액을 뺀 실제로 지급한 9억 5천만 원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냐. 자, 정답은요. 디스카운트 할인 금액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만 원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고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유상 취득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적어놨습니다.
취득대금 일시불 일시로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을 받았다. 이건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아까 007 가방에서 9억 5천만 원, 10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갖다가 디스카운트 받았죠. 그러면 할인액을 포함한 계약서상의 약정금액, 이건 당초 10억입니다. 약정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 계약서상의 약정금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은 금액은 요거는 무조건 제외한다는 거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간접비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다. 그런데 간접비용은 개인과 법인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법인만 간접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요 이자로 지급한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간접비용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인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 할부 계약에 따른 이자. 그렇죠. 할부로 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겠죠. 그것도 법인만 이렇게 간접비용에 넣어라. 또 공인중개사 지급 보수.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법인이 와서 뭔가를 계약을 합니다. 그때 공인중개사 보수를 법인으로부터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이 법인은요, 취득한 법인은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집어넣고 과세 표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세금이 취득세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은 제외입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요, 내가 토지를 산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상가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은 토지를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5억 빌리겠죠. 그러면은 5억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급한 이자도 지급한 이자를 차입금 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간접비용이라는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자, 오케이. 이거는 법인만 간접비용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법인만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개인과 법인이 공통적으로 간접비용을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간접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불리한 거다. 그죠?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다. 그래서 취득하면서 어떤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간접비용에 넣으라 이 말이죠.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 자손.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든 뭐 상가를 사든 국민주택 채권, 아파트를 사겠네. 어쨌든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인을 갖다 다 그 자리에서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할인해주는 은행 그런 데서는 적게 우리한테 원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손실이 난 거.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 인수액입니다. 10억짜리 우리가 상가를 사는데 파는 사람이 담보대출이 5억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가 끌어안는 거죠. 인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10억이 바로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를 갖다가 인수했다면 그것도 넣어라 이겁니다. 상가 10억 전체가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과 법인이 공통적으로 간접비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원시 취득은요. 뭐 토지는 간척, 건축물은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우리가 건물을 갖다 신축하면은 각종 뭐 원재료, 그다음에 건설 비용 여러 가지 돈이 실제로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고요. 이것도 원시 취득도 결국에는 간책이든 뭐든 전부 다 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요거 적용. 근데 시험에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유상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런 간접 비용이 지불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나오죠. 예, 어쨌든 원시 취득은 그래 당연히 사실상 취득하여.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요, 토지죠. 지목 변경입니다. 자, 밭에서 대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한 땅값이 오른 그 금액만큼은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본다. 증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말이겠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의 이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은, 자, 그런데 단서조항 개인이 유상 취득입니다. 개인이 유상 취득할 때는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포함되는 걸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취득 대금을 갖다가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아까 했죠? 디스카운트 받은 거는 제외하라 되어 있잖아요. 디스카운트는 제외. 자, 부동산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자, 이자는 법인만 된다 그랬죠? 개인은 지금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해당 사항 없다. 자, 연부, 그렇죠. 법인만 가능하다.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금. 자, 이자, 또 이자. 이자는 이것도 법인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정답인데요. 취득자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 이게 바로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거. 자, 요거. 개인과 법인이 모두 다 간접 비용으로 넣어야 되는 거.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 인수액. 그렇죠. 예, 암기하면은 그죠? 암기하면 푸는 거고, 암기 못하면 찍어야 되고,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디스카운트 제외하라. 이거는 법인만 되는구나. 이건 또 법인만 되는구나. 아, 요거는 개인 법인 다 되는구나. 오케이, 요거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예요.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제외되는 거.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취득가격으로 넣지 마라. 제외하라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가시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건 했죠. 당연히 되잖아요. 이자는 법인만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포함되죠. 법인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자 이자 상당액. 이것도 또 간접 비용 맞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건설 자금 이자. 그 다음에 연부 할부 이자. 공인중개사 보수. 이거는 법인만 간접 비용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가시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요거는 개인 법인 다 된다. 그죠? 전부 다 간접 비용. 취득자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용역비. 그 다음에 채권 매각 차손.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그죠? 이거는 개인 법인 다 되잖아요. 따라서 요것도 우리가 암기 6개 중에서 다 들어있고, 그죠? 요것도 6개 중에 다 들어있으니까 결국에는 유추해서 이걸 찍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예, 이거 제외되는 거 이것도 법에 보면요 또 주르르르 열거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요거 그죠? 2, 3, 4, 5를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외웠으니까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 찍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제위원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니네들 이것까지도 암기하라 이 뜻이 아니고 출제위원도 그죠? 네, 그렇게 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죠? 1번 지문이 생소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취득세 면세점이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하까지는 내가 50만 원 주고 뭔가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 없다는 거죠. 100만 원 틀렸죠. 이건 옳은 거 찾으니까. 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국가는 짠돌이다. 국가는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이 세율이 다르더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 그런 걸 보면요. 대도시 과밀 억제권역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걸 적용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틀렸죠? 예.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지문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환을 하면요 내가 저기 시가 인정액을 하죠. 시가 인정액을 하는데 내가 건물을 넘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또 다른 상가를 또 줍니다. 상가끼리 교환을 해요. 그런데 내게 시가 인정액이 10억이고 상대방께 9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취득 금액은 10억으로 해야 되느냐 9억 5천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때는 큰 금액 10억으로 취득 가격을 잡아라. 그래서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해라. 그죠? 취득 당시 가액은 둘 중 높은 금액. 예. 자, 그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국가는 욕심쟁이입니다. 낮은 거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욕심쟁이.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괄호는 읽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료들.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죠.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율 파트에서 했는데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임대용으로 샀다. 사원에 대한 임대용이니까 사원 복지용이죠.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자, 이 지문은요. 하지 마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이거 한참 저때 유행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난리 났죠 그때. 그런데 요거는요 지금은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도 많이 해제가 됐고 이슈성이 시사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100분의 500이 아니라 답은 이제 100분의 400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갑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했습니다. 유상 승계 취득. 취득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요. 계약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 매매 대금이 5억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이렇게 5억이 있는데 그 다음 확인하실 거는 그렇죠. 디스카운트 할인해 준 금액이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총 매매 대금 5억은 이게 바로 직접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직접 매매 대금이니까 직접 지불한 매매 대금은 그대로 비용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총 5억이 일단은 취득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일단 확정이 됐고요. 자, 그렇죠. 5억 됐죠. 그 다음에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간접 비용을 말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네요.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은행 채무를 갖다가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있다. 그죠? 이건 당연히 개인과 법인 모두 다 간접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이것도 간접 비용으로 들어오죠. 이건 직접 비용. 요거는 간접 비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법령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나오는 순간 이것도 간접 비용이구나.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100만 원 이것도 간접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전부 다 합치면 되죠. 5억 1천만 원, 100만 원. 답은 5억 1,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문구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요걸 갖다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개인과 법인이 모두 다 우리가 비용이 되는 거 용역비, 그다음에 채권 매각 차손,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 요거는 전부 다 개인과 법인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뻔한 내용이죠. 예, 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사실상 실제 시험장에서 난이도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뭔가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합니다. 예, 그러나 계산 문제일수록 오히려 더 쉽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묻고 있다. 그럼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구분하고 직접 비용이 여기 있으면은 디스카운트 할인 금액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은 요게 전체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만 되고 법인만 되고 개인은 안 되는 시리즈 세 가지. 개인과 법인 모두 다 간접 비용으로 넣어야 되는 시리즈 또 세 가지. 예,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먹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하다 보니까 세율을 먼저 올렸어요. 그런데 원칙은 과세 표준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가 조금 틀어졌어요. 어쨌든 과세 표준을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취득세 절차 규정, 납부 뭐 언제까지 하라 이런 규정, 그리고 가산세 규정, 그리고 비과세,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세 표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